안녕하십니까, 이상로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저희가 이제 목요일 12시 30분에 한국경제TV 온라인 채널에서 종목 상담을 진행을 합니다. 요즘 혼자서 이제 종목을 풀어나가기 힘드신 분들 또는 걱정이 좀 되시는 분들은 제가 또 상세하게 답변을 해드릴 테니까 유튜브 채팅창에 많이 참여하셔가지고 목요일 12시 30분 종목 상담 신청을 해 보시길 바라고요. 제가 이제 빨간 주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시장에 대한 핵심적인 투자 전략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시장 한번 같이 보시면서 핵심적인 트렌드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 한번 같이 보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포인트가 몇 가지 있다고 보는데 우선 봐야 되는 것이 이제 2490포인트 이 부분을 조금 체크를 한번 해봐야 돼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저희가 오늘 저희 회원분들한테 문자 나갔던 내용 중에 한 개가 2490포인트를 돌파를 하느냐 못하느냐 그게 하나 이제 변수가 될 수 있다. 그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런 딱딱 그 돌파를 하고 안 하고에 대한 중요도. 예, 우리가 이제 차트가 있으면 뭐 이렇게 움직이다가 주가 이렇게 빠지죠. 그죠? 그리고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가는 때 이제 여기까지 올라가는 것과 못 올라가는 것은 차이가 있거든요. 우리가 여기 이제 올라가게 되면 이제 이거는 앞에 있던 자리가 지지를 하다가 이탈이 되는 거니까 물량을 소화를 해야 돼요. 물량 소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 올라가지 아니하면 악성 매물도 안 나오겠죠. 그죠? 지지를 많이 보였던 자리가 저항이 되고 그 저항이 됐을 때는 또다시 물량 소화가 해내야 됩니다. 악성 매물이 그만큼 존재를 하기 때문에 차트를 보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지수 차트를 보면 제가 이렇게 꺼놓고 우리 회원분들하고 오늘 같이 봤는데 예, 이 2490포인트에 대한 부분 자체를 넘어서면 이렇게 이제 올라오면 이제 앞에 있는 여기에 있는 악성 매물들이 물량 소화를 해내게 되죠. 그러면 이제 손바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신규 매수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거고 그걸 이제 분봉으로 돌려서 보면 조금 아쉬운 것이 여러 번 이제 시장은 돌파를 좀 시도를 했지만 결국 최고점 포인트 2489 2490포인트를 터치하지는 못했어요. 그 근처까지만 올라갔다. 그리고 이제 또다시 한 번 더 비심이 조금 빠지면서 하락하는 모습인데 지금은 이 2490포인트를 돌파를 한다. 그러면 추가 상승하겠다라는 의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조만간 외국인도 매수가 유입됩니다. 그렇지만 이 자리를 돌파하지 않으면 외국인들은 돌아오기가 쉽지 않은 자리예요. 이 자리까지 올라와야지만 신규 매수가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장도 이 2490포인트를 반드시 봐야 된다. 반드시 봐야 된다. 이 포인트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조금 갈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낙폭과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최근에 이제 제약바이오까지 낙폭과대가 좀 나타났던 기업들이에요. 그죠? 그럼 이런 낙폭과대를 조금 올려도 2490포인트를 돌파할 수 있거든요. 이 포인트를 돌파하면 외국인이 매수가 유입될 수 있다. 자, 그 포인트를 오늘 하나 꼭 짚고 넘어가셨으면 좋겠고. 자, 그리고 지금 시장의 특징 중에 한 개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조금 확대되는 양상이 나타나면서 방산주가 이제 들썩거립니다. 전쟁이 더 심해질 수 있다 이 말이죠. 근데 다른 한편에서는 재건 관련주와 경협주가 또 움직여요. 물론 전체 섹터에 있는 종목이 다 움직이는 건 아니고 일부 종목만 움직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 우리가 방산과 재건은 함께 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방산과 경협도 함께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방산도 상승을 하고 재건도 일부 상승하고 경협도 일부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자, 이 말은 뭐냐? 다르게 생각해 보면 그만큼 수급이 시장을 결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인위적인 힘이 시장을 결정하고 있고 그만큼 개별주 장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자,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크게 이슈가 되는 것이 이제 트럼프라는 키워드입니다. 근데 이 트럼프라는 키워드 안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파생되는 것들이 많았던 거예요. 응? 그럼 지금 이제 우리가 전쟁 확대도 그렇죠. 결국에는 종전까지 갈 건데 지금 그 전에 전쟁이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다. 이렇게 대중들이 파악을 할 때가 많거든요.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수급이 들어가고 거기에 따라서 트레이딩 관점에 대한 부분에서 들썩들썩거리는 종목군들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얘기죠. 자, 이것도 이제 차트를 같이 한번 보면서 설명 좀 더 드리면, 자, 우선 이제 시장에서 많이 움직였던 게 휴니드 잠깐 한번 볼게요. 자, 휴니드는 이제 전술정보통신 체계를 잡는 기업이고 우주항공 관련 부품을 납품하는 기업이에요. 지금 보면 일봉상에서는 이제 다시 한 번 더 3일에서 물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월봉을 보시면 중요한 분기점이 볼 수 있는 이런 120월선에 대한 부분을 돌파를 시도하는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가 10년간의 평균 종가이기 때문에 돌파하기도 어렵고 대신 돌파가 된다면 그만큼 강한 지지점이 보인다 했잖아요. 그러면 현재 과정에서 본다면 8,700원, 8,800원 밴드가 상당한 지지점에 대한 역할을 지금 하방에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건 추세적으로 바뀌어서 넘어갈 수 있는데 이 종목은 방산 섹터거든요. 자, 현대로템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현대로템은 현재 시장에서 외국인이 매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목별로 봤을 때는 매수가 최근에 많이 들어왔던 기업 중에 한 군데가 바로 이 현대로템입니다. 현대로템도 지금 보면 더블 돌파 신호가 나오고 난 다음에 뽑아내는 흐름들이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마찬가지로 풍산도 바닥을 한번 잡아주는 양상들. 자, 그리고 뭐 LRG 넥스원도 다시 한 번 더 오늘 조금 돌려내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재건, 뭐 이제 우리가 전진건설 로봇이라든지, 또는 지금, 현대에버다임. 그죠? 현대에버다임도 이제 오늘 빠지긴 했지만 저가는 조금 잡아주는 밑꼬리가 조금 달리는 모습들이었고, 그리고 지금 뭐 HD 현대건설기계, 자, 이런 기업들도 보면 양전환이 되는 모습까지도 드러났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뭔가 이제 전쟁이 확산된다. 하지만 그것이 이제 재건이나 경협주에 대해서 큰 영향을 줄 것이다. 그런 부분이 아니고 지금 보면 종목별마다 개별주 양상 그리고 재료에 의해서 움직이는 종목이 훨씬 더 많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큰 그림 안에서 보면 재건과 경협이 좀 더 긴 흐름을 나타내겠지만 단기적으로 보면 방산에 대한 부분에 수급이 들어가 있다. 이 정도로 파악을 하면서 대응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부분은 또 저희가 조선 관련된 부분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 최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당선인 신분으로 이런 조선에 대한 칭찬을 상당 부분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조선주를 이제 공략을 하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헷갈리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우선은 지금 표를 보시면 1월달부터 7월달까지 올해 선박 수주량 추이를 보면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 정도 됩니다. 이 정도. 그럼 나머지는 다 누가 가져가냐? 일본도 조금 가져가는 부분이 있지만 대부분이 중국이 가져갑니다. 자, 요거를 이제 좀 더 쉽게 숫자로 한번 보시면 우리 1월부터 5월까지 숫자로 표기를 한번 해봤는데 한국에 대한 점유율은 30에서 40, 적게는 10%까지 나와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57에서 85까지 상당히 중국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우리가 앞서 봤던 부분을 다시 한번 돌려보면 자, 우리는 적든 많든 간에 항상 CGT라고 하는 부분을 기준으로 보면 어느 정도 100만 내외로에 대한 움직임을 보여줬다는 거죠. 5월달을 제외하고. 왜 우리는 이렇게 꾸준한 이런 수주량을 보여주느냐 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CGT라는 것이 표준 화물선 환산 톤수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 표준 화물선 환산 톤수는 작업의 난이도가 높으면 개수를 좀 더 매긴다. 상대 개수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선박에 대한 부가가치가 높으면 좀 더 매긴다. 대형선이면 낮춘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선종별로 CGT 개수를 좀 더 쉽게 알아보면 이제 VLCC라고 해서 우리가 이거는 전문적으로 보면 이제 유조선. 자, 유조선 이런 거 0.3을 곱해요. 0.3을. 근데 LNG 운반선은 0.75를 곱합니다. 여객선 2.0을 곱해요. 그러면 이제 고부가 가치일수록 작업 난이도가 높을수록 우리가 이제 CGT는 증가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점유율은 낮아도 그만큼 기술력이 높은 배들을 건조하고 있다. 수주를 받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종별로 우리 나눠서 봤을 때 우리가 나오는 것들이 이제 컨테이너선 또는 이제 벌크선 또는 이제 유조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CGT가 낮은 쪽에 속하고 뒤에 나오는 이제 암모니아 운반선이라든지 또는 LNG 운반선은 우리가 좀 더 상관계수가 CGT가 높은 쪽으로 속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쪽에 지금 납품이 많이 되고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선박을 몇 척 수주했다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LNG 운반선을 했다 또는 암모니아 운반선을 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선진국형으로 많이 나가는 쪽이기 때문에 미국의 트럼프 당선인도 우리나라 조선에 대한 부분을 칭찬했다라는 부분으로 받아들이면 되는데요. 관련된 종목군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면 우선은 이제 HD 현대미포 최근에 이제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조선주들은 다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HD 현대미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신고가에 대한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넘어가고 있는데 지금 월봉을 보시면 지금 현재 구간이 과연 가격이 언제 이루어진 가격이냐 하면 앞서서 2008년도에 조선 황금 시대 때 이루어졌던 가격대까지 이번에 올라온 구간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 밑에 있는 자리 11만 2천원대 가격대가 과거 2011년도에 있던 가격대였는데 지금 거기 11만원대에 대한 가격대를 보고 판단을 한번 해보면 자, 거기에서 보면 여기에 돌파를 이루어낼 때 외국인들에 대한 비중이 늘었었고 기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고가 권역에서 기관에 대한 매수가 꾸준하게 유입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저가로 내려갔을 때는 외국인 매도, 기관에 대한 매도, 다시 고가 권역에 올라오면서 양봉을 형성할 때 또다시 한 번 더 기관에 대한 매수가 붙으면서 지금도 주가에 대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끌어당기는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외국인들도 어떻게 해요? 지금 비중을 꾸준하게 모아 나갔던 구간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외국인들이 유통 물량을 줄여주는 역할을 했고 대신에 기관이 적극적 매수가 들어가면서 주가를 좀 더 올릴 수 있었다. 이 종목은 기관이 팔지 않는 한 신고가에 대한 움직임을 좀 더 간다라는 부분으로 봐야 됩니다. 자, 우리가 앞서서 이제 LNG 운반선 그리고 지금 이제 암모니아 운반선 얘기할 때 본행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자, 동성화인텍이라는 기업인데 이건 이제 초저온 본행제를 약 매출액 90% 이상의 이 초저온 본행제 나옵니다. 지금 현재 주가가 언제 주가냐면 마찬가지로 이제 2008년도 5월 달에 이루어졌던 위치까지 지금 다시 한 번 더 올라오는 자리입니다. 자, 우리가 과거에 2017년도에 3월달 테슬라가 국내에 진출하고 난 다음에 삼성 SDI가 신고가 돌파, 그 다음 포스코케미칼 신고가 돌파, 에코프로 신고가 돌파, 코스모화학 신고가 돌파, 연이어서 신고가 돌파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조선주가 딱 그 시기입니다. 자, 지금 2008년도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약 16년 동안 돌파하지 못했던 구간을 현재 HD 현대미포가 돌파를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HD 한국조선해양이 지금 2014년도의 주가 이후로 현재 돌파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이고, 삼성중공업이
과거 2017년도에 있던 자리를 현재 돌파를 해내고 있는, 돌파를 이미 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봤던 동성 화이텍 같은 경우에도 자, 지금 2008년도에 있던 주가 자리에 거의 근접해 있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자,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돌파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나는데 만약에 HD 현대미포가 여기에서 좀 더 강한 움직임을 동반해서 15만원대까지만 가준다면 나머지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 다들 신고가를 갈 수 있다 없다? 갈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주는 게 맞죠. 자, 그러면서 지금 보면 뭐 디젤 엔진 관련해서 이제 하나 엔진도 지금 주가가 다시 한 번 더 신고가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우리가 또 세진중공 연료 탱크를 만드는 회사죠. LNG 운반 연료 탱크를 만드는 회사인데, 자, 이런 연료 탱크를 만드는 회사도 지금 저가를 잡고 지금 다시 한번 주가가 돌아 나오는 형태를 지금 보이고 있어요. 만약에 이게 휩소에 걸린 것이라면, 투매를 이용해서 휩소에 걸린 것이라면 여기에서 이런 장기평은 쉽게 돌파가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조선업황에 대한 종목군들이 전반적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들이니까 우리가 이 종목군들에 대해서 계속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다시 한 번 더 신고가에 대한 랠리를 계속적으로 가주는, 우리가 이제 지금 보면 이런 HD 현대중공업은 고점의 매물벽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계속 외국인들과 기관의 수급으로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선업종에 대해서 긍정적인 움직임들이 계속 나타날 것이다. 우리가 지금 현재 조선주들은 현재 글로벌 점유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이제 높은 CGT를 납품할 수 있는 기술적인 부분을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미국에서에 대한 입김도 상당히 크게 작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언급해드렸던 조선주들은 다시 한 번 더 반드시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제 조선주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한번 같이 보셨고, 최근에 시장에 대해서 모멘텀이 조금 부진한 시장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좀 제한되는 수급 안에서 종목에 대한 트레이딩 관점에 대한 움직임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만큼 핵심적인 트렌드는 반드시 알고 공부를 하고 넘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번에 1+1 이벤트 진행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진행하는 1+1 이벤트고, 한국경제TV1의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이벤트 확인하실 수 있고요. 2개월을 같이 저하고 매매를 하시는 조건으로 이번 88만원 상당히 파격적인 할인 혜택을 드리고 있으니까 많이들 참여하셔서, 힘든 시장이지만 저하고 함께 하시면 또 쉽게 풀릴 수 있습니다. 그만큼 승률 높은 투자, 그리고 핵심적인 트렌드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반드시 함께 하시면서 시장의 수익을 함께 나눠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 내일도 좋은 내용으로 다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